네, 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탁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한윤기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양시장 상승장으로 마감된 것과 달리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다가 혼조세로 장 마무리했는데요. 자, 오늘 초전도체 테마주 다시 한번 떴죠. 그리고 LG 이노텍이 직접 히팅 카메라 모듈 개발했다는 소식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테마주 강세가 지속이 됐죠. 요즘 비도 오고 날도 계속 흐린데요. 이런 날일수록 또 상한가 스쿨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마주 장세가 지속됐던 오늘 화요일에는 테마주 일타 강사 강원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요즘에 정말 전문가님의 날인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뭐 네오셈이라든지 한미반도체가 되게 잘 가는 거 보고 전문가님 생각이 너무 났거든요. 네. 요즘 굉장히 탄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바로 시장 체크 한번 가볼게요. 전문가님 요즘 종목 진짜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수의 흐름보다는 재료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면 뭐 저PBR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뿐만이 아니라 AI와 관련돼서도 뭐 반도체, 뭐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개별주들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뭐 전해액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재료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죠. 52주 최고점을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26일 이 밸류업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좀 조정이 나왔었던 모습인데, 일단 뭐 스케줄 매매라고 볼 수 있죠. 일정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죠. 3월 4일 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앞두고 계속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제가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AI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여전히 AI 반도체에서 먹거리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순환매를 좀 공략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먹거리가 넘쳐난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소리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특징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집중하신 첫 번째 테마, 먹거리, 그리고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초전도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서남이라는 기업이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대장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신성델타테크의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52%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한 1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파워로직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뭐 더 간다 아니면은 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발표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보셔야 되는 게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앞두고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받아지는지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파워로직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도 뭐 2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오늘 뭐 10% 가까운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장주인 이 신성 델타테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초전도체 내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덕성이나 뭐 서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를 하긴 했었죠. 이처럼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단기적으로 내가 정말 스캘핑이나 아니면 단타 대응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내가 본업이 있어서 이 주식시장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초전도체 관련주는 매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오늘 다시 한번 초전도체 테마주 움직였던 날이었죠.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상한가 가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 LK99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올해는 PCPOSOS 요걸로 또 다시 떠오릅니다. 이 발표 이후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고요. 이 달타를 잘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히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들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다음 종목은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비상교육 역시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또 의대 측 자체에서 기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그게 옮겨져서 아무래도 의대 증원이 되다 보니까 N수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어지면서 교육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게 계속 노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비상교육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 뭐 고점 수준인 6,000원에서 6,500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6,000원이나 7,000원 상당 구간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교육주들이 많죠. 애니능률이나 아니면 뭐 메가MD, 그리고 뭐 YBM넷,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 내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장으로서는 아까 보셨던 뭐 비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IB기명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25%의 상승을 보이면서 첫봉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단기적인 순환매,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억 내외 정도로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저희 뭐 노란톡방은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테마주 1타 강사님답게 오늘 테마주들 종목들 굉장히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교육 관련주로 향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비상교육 역시 상한가 갔고요. 같은 관련주 메가MD 역시 급등하면서 6%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셨고요. 이제 두 테마주 외에 다른 특징주들도 어딜 가셔오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슈랑 특징주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하나갤러리아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갤러리아, 이 백화점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여기 지분 상황에 보시면 최대 주주가 하나그룹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김동선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김동선 부사장이 원래 지분율이 0%였는데 지금 1.75%까지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태죠. 한 40억 원어치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지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작은 이슈로는 지금 파이브 가이즈라고 미국 이제 수제버거집이 있습니다. 햄버거집이 있는데 그 뭐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것은 이 김동선 부사장의 지분 확대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오늘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오늘 장중에 26%대 상승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지금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1,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기도 했고 오늘 거래량도 보시면은 전일 대비 5,200%가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으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나 1,750원 상단으로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노란톡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 들어오셔가지고 마저 대응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톡방 안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갤러리아 21.69%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세 번째 특징주로 자리 마감했네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 종목 들어보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뭐 온디바이스 AI를 시작으로 뭐 CXL이라든지 뭐 핀 반도체, 뭐 온센서 AI 등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게 있죠. 이 MUF와 관련된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내용과 관련돼서 또 재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그네틱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 공정에 이 MUF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 이 MUF 패키지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차트를 좀 길게 늘여놓고 보면 2,800원 구간에서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23년도에 이 전방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태고 최근에 이제 1,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중바닥을 좀 형성을 해준 뒤에 다시금 반등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점은 역시나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또 AI나 아니면 HBM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기업들 중에 계속 새로운 재료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등장하고 또 새롭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재료를 좀 포착을 해서 미리 선취를 한 다음에 좀 수익을 거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종목 그리고 이전에 또 이미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시 이 AI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상한가 종목들도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 내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페이스 이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봐주시고 실제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거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놓칠 수 없는 반도체 테마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반도체 테마 굉장히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시그네틱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죠. 삼성 수혜주로 오늘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16.28% 상승하면서 장 마쳤네요. 자, 요즘 테마주 정말 중요한 것만 손쉽게 짚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인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을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이 매주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죠. 오늘 저녁도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이 쪽집게 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추천드리는 종목들마다 급등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한가 종목이 지난주에도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주 역시나 상한가 종목이 또다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강의에만 집중을 하시고 따라만 오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도 정말 아낌없이 다 내용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종목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AI,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선취를 해서 수익을 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하나 먼저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안내를 드렸었던 게 웹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K-웹툰, K-웹소설. 아직까지도 상장 이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좀 강하게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 하나가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흑자전환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6월 정도에 나스닥 상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죠.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제가 실제로 지금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Y랩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이 여전히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제가 계속 1월 말부터 끌고 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이 기대감과 함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자릿대 수익을 좀 걷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실제로 다 안내를 드리는 종목군들 내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AI와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AI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반도체 AI 과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재료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안에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계속 뭐 신제품이나 아니면 신기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될 때마다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연초에는 CES가 있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MWC 2024가 개최될 예정이죠. 그래서 역시나 MWC의 이번 키워드는 AI와 6G다라는 거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미국 반도체법 지원, 보조금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이제 반도체 기업에 2조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오픈 AI가 AI 영상 제작 시스템인 소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 혹은 영상 제작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제품 지속 공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좀 보고 갈게.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반도체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다음 급등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안내를 했었는데, 자, 그때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강의에서 공개를 해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그 안에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한 이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다음에 뭐 HBM 수혜주라고도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수렴 구간에 와 있고 다시 한번 이 저항선 구간, 20선 구간을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차트를 항상 보여드릴 때, 자동차 때도 마찬가지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하방 경직,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구간, 이 변곡점들을 항상 공략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는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텍플러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18%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만 원 초반 구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 오늘 두 자릿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도 다시 살아난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내드렸었던 대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멘텀도 역시나 실적 모멘텀도 살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강의에서 나오는 종목들만 골라서 잡으셔도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새로운 신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뉴로모픽이라는 건데 인간의 뇌를 모방한 그런 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좀 안내를 드렸지만 계속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뇌 구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다른 종목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그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페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네페스가 2017년 9월 11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뉴로모픽 칩 상용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기사 내용에 보시게 되면 뉴로모픽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네페스도 이 뉴로모픽과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차트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이후에 조정을 겪고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구간,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페스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48,850원까지 올랐다가 계속된 조정을 겪고 지금 만 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00원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점점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에 걸려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런 유로모픽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어차피 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엔 전방 산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페스도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뉴로모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공 신경 모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부각을 크게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에서 아예 뉴로모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국책과제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스파이킹이라는 게 뇌가 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 같은 구조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PU처럼 직렬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병렬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인공신경 모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고, 또 국내 유일의 통신 팹리스 업체라는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이 MWC에서 우리가 주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인공지능, AI와 바로 6G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6G와 AI, 로봇이나 아니면 IoT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야 될 방향, 결국에는 초연결이죠. 그러려면은 빠른 속도의 통신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을 여러 개 두고 있는데, 국내 통신 3사를 포함해서 다산이나 유비쿼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 내노라는 기업들이죠. AT&T, 버라이즌, 노키아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 대표님이 출신을 보게 되면 LG 반도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이전에 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꿋꿋하게 지금 이 통신 팹리스와 관련돼서 업을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난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삼성, 이게 보시면은 이제 6G 표준화 주도권 노린다 이런 것처럼, 이전에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내용도 역시나 통신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왔었죠, 올 초에. 그런 것처럼 6G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 고객사였던 노키아도 독일에서 AI 6G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3억 6천만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천억 규모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 자금 자체도 적지 않은 부분이라서 역시나 6G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의 일봉 차트인데, 이전에 상장 이후에 6만 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고점 구간이었던 대략적으로 한번 3만 원 후반대
를 돌파를 하면서 4만 원대에 안착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평선 흐름으로 보더라도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턴어라운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보시면은 말라가던 거래량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주가가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신뢰가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초반에 말씀드렸죠. 시그네틱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몰디드 언더필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 패키징에 MUF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MUF 기술이라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실. HBM 공부를 하시면 아실 텐데 이미 SK 하이닉스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 관련 수혜주들이 또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HBM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MUF가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이 MUF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MUF를 사용하면서 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이 MUF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 한미 반도체와 TC 본드를 다시 한번 협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변곡점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HBM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양산에 돌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안내를 드렸죠. 이제는 12단이 아니라 16단으로 추가적으로 증축을 더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HBM 재료 역시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도 추천 이후에 상한가를 돌입을 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39%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내드리는 기업들이 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이 끝나고 또 진행이 되는 8시 공개 방송에도 들어와 주시면은 이런 정보들 다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좀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왼쪽 상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 QR코드를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 노란톡방도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좀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미반도체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종목을 하나 더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YC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시간에 이 거래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상한가를 좀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상승 출발하게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시초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노란톡방에서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YC캠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 HBM 중에 이제 TSV 공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구멍을 뚫는 거죠. 근데 그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리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TSV 공정용 슬러리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또 신기술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유리기판, 왜냐면 지금 아까도 16단으로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D램을 계속적으로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칩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칩이 두꺼워지면 안 되겠죠. 계속적으로 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유리기판을 사용해서 칩을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YG캠이라는 기업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소재를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C캠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조정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전 구간에 지금 돌파 구간에 거의 다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도 보시더라도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YC캠이라는 기업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WC 2024 키워드는 AI 6G라는 내용인데 지금 MWC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개최가 되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에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때도 역시나 CES와 마찬가지로 최대 화두는 AI입니다. AI.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런 일정 매매를 좀 할 수 있다. 스케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안내를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삼성전자 MWC 2024에 열리는 바르셀로나 중심지에 갤럭시 S24 체험존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갤럭시 S24,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 이 기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6G가 남았죠. 그래서 2통 3사, SKT나 KT, LG U+죠. 그래서 회장님들이 총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와 지금 6G,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신과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도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6G 관련된 기업들, 통신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장비주들까지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금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IRA 법안이 굉장히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반도체법 지원과 관련해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역시나 여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서 15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처럼 지금 자국 기업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기업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내에 이 반도체 이 공장들을 설립을 하는 기업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푸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고 이미 협의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글로벌 파운드리에 이어서 인텔에 또다시 13조 원 규모의 이런 지원금을 논의 중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도 보조금을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미국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규모가 무려 22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논의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있는 장비주들, 소재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RA도 마찬가지죠. 이미 기대감만 나왔을 때 관련주들, 장비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상승을 보인 것처럼 이런 논의들이 나왔다, 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그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CXL이나 핀반도체 제가 관련주들 다 안내를 드렸었죠. 네오셈이나 메커스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좀 잡아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HBM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지금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가 이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전히 지금 시장, 특히 메이저 수급들은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15만 원 돌파도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랠리 이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 CES에 이어서 MWC 이제 다음 주에 개최가 되는데 역시나 키워드는 AI와 6G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신 관련된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복합 테마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안내를 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지원금 발표. 그래서 지금 수조 원 단위의 지금 지원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정말 지원 발표가 뜨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라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시총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7조 구간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조 단위의 시총을 가진 기업들도 테마만 좋고, 그러니까 모멘텀만, 재료만 확실하다면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총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내용입니다. 오픈 AI. 그래서 AI 영상 제작 시스템 소라를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AI에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마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먼이 9,30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7조 달러의 그런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투자금을 모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술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이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도 지금 SNS에다가 7조가 아닌 8조 달러를 좀 투자금을 모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300조가 아니라 이제는 1경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지만 어쨌거나 이런 좀 자극적인 내용들도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글로벌 빅테크, 특히 이 AI를 주도했었던 이 챗 GPT를 만들었었던 오픈 AI가 이런 기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정희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회장님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또다시 AI와 관련돼서 13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AI로 그만큼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뭐 이게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ARM이죠. 암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너지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또 충분히 다른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AI와 관련된 재료가 또다시 나온다면 그게 우리나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오픈 AI에서 소라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소라가 뭐냐면 텍스트로 주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 다니는 뭐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이 소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사진이라 제가 영상은 가져오지 못했는데 아마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이 도심을 걸어 다니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실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질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AI 이 이미지 영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큰 부각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뭐 이미지와 관련된 AI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영상 제작과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노뎁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새로운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도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산돌이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이 이미지, 이 생성 AI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 안내를 드렸어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조정 이후에 수렴, 그 다음에 다시 발산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말랐다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산돌 주봉 차트인데 이전에 상장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 계속 조정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또 이탈했었는데 다시금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12,000원 구간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봉 차트만 보더라도 이 12,000원 구간대를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꼬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안착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상장 가격대 뭐 10,000원 후반대라든지 20,000원 초반대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00원 구간대 지지나 아니면은 이전에 보였었던 뭐 지지 라인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개한 이후로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식으로도 뭐 반복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돌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히든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2월 15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때 히든 종목 네페스 아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는 상승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다가 하방 경직 나타났고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마르다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게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장중에 2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강의에서 꼽아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또 8시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종목들 연이어 계속적으로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아낌없이 지금 정리해서 무료로 다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지금 내용들이 다소 가끔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지루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종목군들의 재료가 되고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관심 종목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 딱 세팅을 해두시고 그 안에 재료 어떤 재료였는지 그 내용도 같이 텍스트로 입력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자동차, 반도체 연이어서 지금 뭐 상한가도 나오고 있고 20%대 상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네페스 아까 네페스도 소개해드렸죠. 네페스 같은 경우에 네페스 아크의 모회사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한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뉴로모픽 칩 테스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 모두 이 뉴로모픽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엔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반도체 기업에서 수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인 ISC도 많이 올랐고, 뭐 엑시콘도 물론 다른 CXL과 관련된 재료도 있지만 테스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역시나 제가 히든 종목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전에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이 하단부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해 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소개해드려왔던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 8시 방송까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송 주제 한번 안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면 상한가, 대규모 AI 투자, 그 다음 상한가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한가 종목이 연이어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서 수익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0일 테마 1타 강사 강호준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어제는 이제 상승장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혼조로 마감을 했잖아요. 내일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선물이 하락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재료, 이 수급이 쏠리는 곳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시장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로는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는 시장이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요, 강호진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이렇게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이시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